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이향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민자치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주민자치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주민자치회 문제점을 이야기하나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민자치회가 사실 이제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나타난 문제점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지금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조금 사전에 좀 미리 좀 공부를 하시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것을 안착시킬까, 요런 것을 좀 고민하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 기존의 그 다른 지역에서 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회를 조금 활성화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 그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주민자치회가 뭔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은 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모르던 그러한 그 이 시기에 이런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잘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하지?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3년도에 이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될 때는요,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과제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시범 실시하는 지역에서도 수동적으로 어떤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뭘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관심을 끌기도 어려웠었고 잘 알지도 못하겠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참여 저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일반 그 지역 주민들이 혹은 시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운영할 당시에도요, 늘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어떤 욕구조사도 하러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도대체 뭐 주민자치회가 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 이거는 이것도 잘 모르겠고,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실은 그런 인식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한 참여도 굉장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을 갖다가 공모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선정위원회 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조금 이 뭐 조례는 뭐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주민자치회에서 이 그 위원들을 갖다가 구성을 할 때 이 위원들을 공개 모집하는 것도 어렵고 잘 또 공모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뭐 물론 이제 그 아주 그 기존의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그 위원회 역할들을 잘 이렇게 수행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승계된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위원님들 중에서도요, 자치회장이나 간사를 제외하고 많은 그 위원님들은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반성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봉사를 또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도 어려운 게요. 뭐 이거 생업들이 다 있으신데 그걸 또 뭐 다 이렇게 포기하고 주민자치 업무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좀 실질적으로 내실화 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요. 사실 이제 주민자치회가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니 해도 이 주민자치회가 정말 그야말로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관주도로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그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의 어떤 행태들을 보니까 관의 주도가 여전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주민자치회는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그 표준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고 싶은 사업은 굉장히 많으신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주민자치위원회 때 우리가 못했던 사업들 조금 이제 주도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들리고 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요, 그 지역의 어떤 이 여러 이 지역 거버넌스 구성원들과의 협업 체계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이 구성원들이라고 하면은 행정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시민단체나 뭐 자생단체나 그리고 뭐 지역의 기업들이나 뭐 여러 구성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야말로 지역 거버넌스를 갖다가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주민자치회가 정말 그야말로 이 지역 협업 거버넌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이끌어 나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협업적 거버넌스, 즉 협력적 거버넌스를 갖다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그렇게 우리가 풍요롭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협업적 거버넌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제대로 사실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 문제점을 갖다가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시범 실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주민자치회는 여전히 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참석률도 조금 저조하고 주민 참여도 저조하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예산이나 혹은 뭐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그 행정기관의 그 조금 이렇게 이 수동적인 그 위치에서 좀 독립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역시 여전히 좀 한계점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어떤 그분들의 어떤 봉사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동안 그 다른 지역에서 그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주민자치회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향후에 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대표성, 전문성,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이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많이 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주민자치회에 뭐 그 입문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교육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요.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나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현황들 그리고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해법이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요 정도를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혹은 그 지역 문제 그리고 지역 현황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까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고민을 같이 해볼까 이런 열정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지역의 어떤 그 대표성 그리고 이러한 열정,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갖추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뭐 전문성을 조금 더 함양하기 위해서는 뭐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뭐 같이 논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아까 이제 문제점에서 그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그 지역의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어떤 존재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남시에서 이런 그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정말 그 잘 이렇게 좀 그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는 자, 우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이 거버넌스에 있어서 아주 그 협력을 갖다가 주도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그러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이런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봉합을 하고 내가 이것들을 잘 어떻게 이끌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생단체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단체들은 뭐가 있는지 행정기구들은 어떠한지 현황은 뭔지 지금 저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뭐 여러 단체들이 나와 있죠. 뭐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뭐 분여회도 있고 뭐 방범대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여러 자생단체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뭐 이제 뭐 그 우리 지역에 뭐 들어와 있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행정기관들 이런 그 이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갖다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너무 중요하죠.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요즘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어떤 그 이 지역에 가서 주민자치회에 이렇게 그 운영 모습을 좀 이렇게 같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주민자치의 중요 아젠다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요. 그 어떤 아파트 동이었는데 그 서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였습니다. 이게 그 아젠다로 아예 올라갔어요. 인사하기. 자, 뭐 일견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은커녕 인사도 안 하고 뭐 누가 뭐 우리 윗집에 사는지 아랫집에 사는지 뭐 옆집에 사는지 서로 관심도 없고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동네나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자치회 혹은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인지를 갖다가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굉장히 자주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아젠다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지역에 계신 그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무나도 냉소적이다. 우리가 뭐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하거나 이러면 아예 심지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분들도 있다. 뭐 전화를 잘 받지도 않더라. 막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두드리셔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의 벽을 자꾸 이렇게 조금 허물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지역 그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소통을 조금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요, 의사소통 방법에 있어서도 이 그 나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러한 채널을 활용을 해서 이런 소통을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협의 업무나 주민자치회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또 주도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 뭐 여러 가지 지원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과의 협력,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행정기관하고 좀 이렇게 좀 대립되는 그런 지역들도 저는 사실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 혹은 이 행정 영역에서 계신 그 공무원분들도요,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종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을 얻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민원을 쏟아낸다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같이 협업할까? 어떻게 하면 같이 소통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원을 원활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이런 그러한 그 노력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민은 요구하고 행정은 수용해야 되는 이러한 관계가 절대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주민들의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주민자치회가 지금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자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냉소적인가라고 하면 그동안 사실은 별로 이렇게 주민자치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나? 내가 왜 해결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조차도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사실은 뭐 지역에 대한 혹은 지역의 현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지방자치나 뭐 주민자치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일반 주민들도요, 사실 이런 교육이나 이런 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실 때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나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에 대한 그 이해도,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그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우리 지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요, 공동체 의식입니다. 같이 사는 지역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는 우리 동네라고 하는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만 이렇게 공부하시기보다는 또 누구 뭐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 좀 부를 사람 없나? 모르고 고민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일반 주민들의 어떤 참여, 그리고 주인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는 많은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주민센터를 갖다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했었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어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우리나라에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천편일률적이에요. 대부분이 뭐 저 에어로빅 하고 계시고 뭐 무슨 뭐 컴퓨터 교실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예산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한계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하면요, 정말로 그러한 뭐 문화나 여가나 이런 프로그램 외에 정말로 진정한 그 주민자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마을 기업, 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정말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정말로 굉장히 그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한, 아주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 혹은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 개선을 위한 정말 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 주목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예전에 이 아주 천편일률적이었던 그런 그 교양 프로그램, 뭐 문화 프로그램, 이런 여가 프로그램 이런 거보다는 이런 아주 정말 그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고민하고 개선하기고 그다음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고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좀 많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공간 그리고 인력 지원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목적상으로는요, 읍면동사무소하고 이제 별개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읍면동사무소하고 이제 뭐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좀 뭐 이게 같은 공간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등한 관계 혹은 이런 파트너십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별도의 공간, 그리고 이제 뭐 행정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요, 뭐 이 물리적인 공간이나 물리적인 기구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 인적 자원이거든요. 주민자치회에 우리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집행이나 회계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
거버넌스에 대한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총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론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좀 실질화 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총회에서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문제 그리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을 좀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총회 다음에도 또 와서 내가 이야기도 하고 좀 참여도 해야 되겠네. 그리고 뭐가 바뀌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총회가 정말 그냥 뭐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끼리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주민총회는요, 주민자치회 그 위원들의 어떤 모임이 절대 아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회의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의 실질화 작업, 실질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이 주민자치회 혹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뭐 이제 뭐 일부 지역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일부 그 지방의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대변하실 그런 문제는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치인 그리고 특히 행정기구에서 일하시는 이 공무원분들도 지방 그 자치나 주민자치나 뭐 이러한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러한 그 관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민관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가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지역 협력 거버넌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협력 거버넌스에 있어서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요. 우리 그 주민자치회도 있지만 행정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업도 있고 뭐 자생조직도 있고 뭐 여러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의 어떤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은 바로 행정기관에서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기관과 대립관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협업하는 관계다. 물론 저 대등한 관계긴 하지만 협업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면 협조하는 관계를 우리가 갖출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개방을 조금 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총회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주민자치회 위원들만의 어떤 그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느끼시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운영이나 뭐 분과나 이런 것들 구성할 때도요, 아주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운영하셔야 되고요. 분과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회의 자료, 회의록 이런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 개방하고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보나 주민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보나 뭐 인쇄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은 사실 관보나 뭐 이런 것들 잘 안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홍보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SNS 홍보나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뭐 또 그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주민 신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좀 알리셔가지고 주민 참여를 조금 유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러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것이 그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이 주민자치의 운영이나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 그리고 그 자치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조금 함양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의 장으로 주민자치회를 좀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조금 많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그 민주 시민이나 저 자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던 그 지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와 관련됐던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의문이 나시거나 혹은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은요, 이 슬라이드 맨 앞에 보면은 제 그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또 뭐 이메일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